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시신. 이 이야기는 1980년대 복무 중에 직접 겪은 실화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다. 당시 나는 군복무를 전경으로 지원하여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그때는 파출소에 소속되어 숙식을 하면서 경찰관과 똑같이 순찰도 돌고 대민 업무도 지원하는 시절이었는데, 당시 내가 근무하던 파출소는 변두리 지역으로 삼복도로를 끼고 있는 전형적인 서민 동네였는데, 무허가 건물이 산자락에 널려있는 난잡한 곳이었다. 때는 한겨울쯤으로 새벽에 주민신고가 들어왔는데, 산중턱 무덤가에 사람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 있다는 제보였다. 당시 그 동네는 못 사는 사람이 많고 무속집이 많아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 촛불 켜고 굿하는 게 자주 보였는데, 아마 누가 굿하러 가다가 현장을 보고 신고를 했다. 하여간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방범대원과 경찰관 그리고 나까지 셋이서 현장에 가보니 오래된 무덤가 옆에 나무에 여자가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 우리는 즉시 본서에 상황 보고를 하고 지시를 기다리니, 일단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조사해야 하니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현장 주변을 둘러치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나무에 매달린 시신을 내려서 반드시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때가 한겨울이라 이미 시신은 상당히 경직되어 뻣뻣하였다. 우리는 시신을 방치하고 철수를 할 수가 없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는 한겨울이라 일반인의 통행도 등산객도 없어서 더욱 썰렁하고 무서웠다. 이윽고 날이 밝아 직원들이 출근할 때쯤 본서 수사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우리는 사건을 설명하고 현장을 인수인계하는 중에 앰뷸런스가 도착하여 시신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담요를 벗기니 반드시 눕혔던 시신이 엎어져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 시신을 내려놨던 우리 세 명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파출소에 내려오니 출근한 직원들이 간밤에 수고했다고 나가서 목욕이나 하고 쉬어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세 명은 가까운 동네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을 시키고 소주를 마셨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이었다. 침묵 끝에 내가 먼저 말했다. 저 어제 분명히 시신을 바로 눕힌 건 맞죠? 세 명 다 그것을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내 말에 동의를 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알 수 없는 공포로 불안해져서 항상 서로의 안부를 챙기곤 했는데 아직도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낸다. 우리 셋 중 한 명이라도 불행이 닥치면 같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찾아왔던 귀신. 제가 어릴 적 겪은 일인데 정말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늦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독자라 부모님과 사는 것보다 산동네에 친할머니와 할아버님이랑 사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나름 귀여움 받으며 귀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많은 아이라 한참 잠들었을 때 이상한 기운에 잠이 다 깨진 않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랄까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였어요. 어릴 때 남자분들이라면 몽정들 한 번씩들은 다 해봐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의 몸 상태가 이상 야릇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잠 버릇이 일자로 똑바로 누워 자는 형태인데 정말 몽정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상태까지 정신이 돌아온 거였어요. 몽정이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자위를 하나 생각까지 미쳐서 손에 힘을 주어서 주먹을 쥐어 보았죠. 차례로 오른손에 힘을 주어서 주먹을 쥐어보고 왼손에 힘 주어보고 몇 번을 쥐어봐도 저는 아니고 누가 자꾸 제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다 아니겠지 하고 좀 잠들면 다시 또 그러고, 그 상태가 좀 지났을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내가 아니다 싶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던 상태에서 상체만 딱 세우고 누구야? 이러고 깬 겁니다. 근데 그거까지가 다고 보름달만큼 환한 창문에 비친 달빛에 방 안이 거무스름하게 다 비칠 정도로 비쳐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냥 그 상태로 뒤로 발라당 누워서 잠을 다시 잔 겁니다. 그러고 한참을 지났나 머리맡에 섬뜩한 느낌에 잠결에도 뭔가 내 옆을 조용히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하고 무언가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는 듯한 가위 눌린 듯 느껴지는 그 공포감을 느끼고서는 잠이 완전 깬 거예요. 이제는 눈을 뜨고 내 방을 나가는 정체를 보아야 하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이 닫히는 듯하고 멀어지는 듯한 발자국 소리에 그러고 얼마 후에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말 소리였는데 시골이라 제 방에서 나가면 바로 마당이고 마당 지나서 밭이라 그 밭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한 밤이었죠. 한참을 눈을 못 뜨다가 그러다가 왠지 사람이면 누군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귀신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에 용기 내서 나갔죠. 그리고 그 소리들이 들려온 방향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밭이고 심어놓은 채소들 뿐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내가 몽정하려고 그런 거였나 아니면 잠결에 자위한 건가. 아까 내가 일어났을 때 정말 등뒤까지 살폈어야 했나. 내 몸을 만지던 정체가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그런 황당한 기분에 아침을 맞이하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할머님이 밥상 머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 밥 먹는 거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어제 너 늦게 친구들 왔었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가자. 할머니는 잠결에 사람 이야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난 네 친구들 온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저랑 같은 때 그 소곤대는 이야기 소리를 들으신 거죠. 저는 거기서 그만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가 되더군요. 정말 어제 일이 사실이라면 사람이었을까? 사람이었다면 여자일 텐데 나를 짝사랑하는 얘가 있었나? 아니면 귀신이었나? 귀신이면 처녀 귀신. 이런저런 생각 등등으로 며칠을 학교에 가서도 멍한 상태로 있었고 한 보름은 할머니 댁에 안 가고 우리 집으로 가서 등교하고 학교 다니고 할머니께서 맛있는 거 안 해줘서 할머니 보러 안 오나 하는 오해 같지 않는 오해도 받으면서 그 일을 잊을 수 있었죠. 세 번째 이야기. 제주도 살 때 겪었던 일. 어릴 적에 전 제주도에 살았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몇 살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적어도 1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귀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자는 게 싫어 정도였죠. 형이랑 맨날 같이 자고 부모님이랑 자고 그랬죠. 근데 맨날 귀신 꿈을 꾸니까 나중에는 별 감흥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유독 기억나는 꿈이 있어요. 너무 현실이랑 비슷한 꿈이라고 해야 하나. 꿈속에서 밤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쳐 부엌에 가서 불을 켜고 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부엌 불을 끄고 가려는 순간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부엌 문 쪽 입구에서 얼었죠. 귀신은 천천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절 내려다 보더군요. 여자는 약간 통통한 얼굴이었어요. 어깨 정도 오는 생머리에. 지금도 어렴풋이 얼굴이 기억나네요. 나이는 젊어 보였고 20대 중후반 정도였죠.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깨달은 거죠. 왜 그 꿈을 꿨는지. 그 꿈을 꿀 당시에 제주도 공항 근처인 용담동인가에 살았는데요. 주택지였어요. 부모님 방 1개 형이랑 같이 쓰는 방 1개, 그리고 방 2개가 더 있었어요. 1개 방은 남자가 새를 살고 다른 1개 방은 여자가 새를 들어 살았어요. 모든 방에 거실과 연결돼 있었지만 남자가 새 들어 사는 방은 평소에 거실과 연결되는 문을 잠궈놓고 집 뒤쪽인 보일러실 쪽으로 방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 문을 이용했죠. 거실과 통하는 문은 통상 잠궈놓고 말이죠. 남자랑은 남남처럼 지내고 여자랑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방 구조 자체가 그래요. 보일러실 뒤쪽 문을 이용해서 거실로 통하는 문은 안 썼어요. 그런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집은 기운 틈을 타서 새 들어 사는 남자가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니까 남자가 강간하려고 했는데 저항하서 죽인 건지 왜 죽인 건지를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은 평소에 왕래도 전혀 없었고 남남처럼 살았으니깐요. 아마도 강간살인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 꿈에 나온 건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적에 단편적 기억은 경찰이 오고 폴리스 라인 같은 거 치고 엄마가 제 눈을 막 가리고 여러 가지 어른들의 대화 등등.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사건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얼마 후에 그 집에서 이사 갔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여자가 기억이 안 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방에 새들어 살았으면은 기억이 많이 날 텐데. 아마도 그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제 스스로 기억을 봉인한 것은 아닌지. 네 번째 이야기, 그 남자의 얼굴. 당시 아직 1살이었던 딸을 데리고 여름 축제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장마차를 보고 있는데 금붕어를 따먹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딸도 어떤 생물을 만지고 싶어 하는 듯해서 여러 번 실패 끝에 붕어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항에 넣어두자 딸이 다가가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데 금붕어와 함께 입을 뻐끔뻐끔 거리는 게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라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그치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절대로 금붕어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가까이 데려가도 울면서 떨어집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 딸이 낮잠 자는 동안 저는 방에서 혼자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금붕어를 무서워하며 울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금붕어,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항을 들여다봤지만 금붕어는 그냥 입을 뻐끔거릴 뿐. 불은 그때 무심코 형광등 빛이 어항에 반사되는 걸 보고서 온몸에 털이 바짝 서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얼굴과 방의 풍경, 그리고 제 오른쪽 어깨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는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입을 뻐끔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그 남자의 입도 똑같이 움직이던 것입니다. 그 금붕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항에 비친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강 근처에 금붕어를 풀어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금붕어를 보면 그 남자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